것이죠. 그런 것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대단한 점이 있지만 저는 서양을 좀 아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 독일에서 제가 15년을 살았고요. 5년은 박사를 하는데 썼고요. 나머지 10년은 독일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치고는 독일을 또는 유럽을 잘하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잘 못하는 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잘 알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거 뭐 제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경험상 상당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양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했죠. 제국의 시대도 있고 상소구 역사도 있고 도시로 보는 유럽사도 있고 또 여기 없는 또 다른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이제 정리할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요.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이 동학의 길인데 이 동학의 길을 제대로 더듬어 보려고 이 부족한 사람이 노력을 하다 보니 동경대전만 읽는 것으로는 동학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최재우만 얘기해가지고 전봉준만 얘기해가지고는 동학의 길을 알 수가 없다. 너무 멀리 잡았나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 세상에 많은 나라의 역사들을 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이 1973년부터 오늘이 2024년이니까 몇 년이 걸렸나요, 여러분? 40년인가요? 5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50년이 넘는 길을 가다 보니 저 나름의 확신은 있죠. 제 나름의 확신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죠. 아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세종같이 훌륭한 인물도 지금 보니까 어수룩한 데가 되게 많은데 저같이 하찮은 사람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야 제 부족한 생각으로 만족하고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 부족한 생각에 공감하고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제 실패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길을 걸어오다 보니 서양과 동양, 특히 동양 안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구 문명을 만들어 온 힘과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온 근본적인 힘은 아주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이 도시예요. 그리고 서양의 도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업과 수공업이에요.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농사를 지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행위였어요. 그 상업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약탈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을 툭하면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툭하면 남의 것을 뺏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것이 그들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2차 세계대전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은 미국이었습니다. 오늘은 24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이 세계 어디선가 직접 간접으로 전쟁을 벌이지 않은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이전에 세계를 지배한 건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지배할 때는 영국이 어디선가 전쟁을 벌이지 않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교역이지만 좋게 안 될 때는 무력이 항상 동반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지난번에 맺은 FTA가 다 무효고 새로 하라고 그래요. 왜?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하루아침에 관세를 20% 30%를 올려요. 그걸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에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남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국제평화에 위협이 된다면서 못 만들게 합니다. 그게 정당한 룰입니까, 여러분? 저는 결코 반미를 말하려고 이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원칙은 우리 한국 사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원칙은 너 죽고 나 살자입니까? 아니면 어려워도 같이 살자입니까? 어려워도 같이 살자예요. 그러니까 동학의 제일 큰 가치는 사실은 그거예요. 어려워도 같이 살자. 어려워도 같이 살자. 그 어려워도 같이 살자는 말을 한자석으로 하면은 유무상자예요. 유무상자. 이게 사실 유교에 있는 개념이에요. 유는 가진 사람, 무는 없는 사람. 상자라는 말은 서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경계를 무너뜨리자가 아니고 부자는 부자인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것도 능력이니까 그것을 존중하되 즉 좀 고상하게 말하면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배제하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니까 차이를 놔두더라도 그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이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살자. 그래서 서로 무시하지 말자고 하는 의미를 바로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내천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양반만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나이를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동학의 깊은 곳에서는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학의 깊은 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차별을 없애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동학에서 말하는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시영이 말한 삼경이라 세 가지 것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경천, 하늘. 둘째가 경인, 사람. 셋째는 경물입니다. 사물.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시영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천식천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인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늘을 먹고 산다. 식천이니까 하늘을 먹고 산다. 우리가 먹는 밥알도 하늘이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하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님이 없다. 하늘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극히 존귀한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늘이고 내가 기르는 반려묘도 하늘이고 내가 먹는 쌀도 하늘이고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동학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생태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은 사람만이 아니다. 모두가 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 것만은 아니다.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두의 것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책도 잠깐 말씀드리면 한마디만 그런 성리학과의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성리학 사회에서 가장 억압을 당했던 한 존재 그것이 누구예요? 여성이잖아. 그 여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 잘난 선비님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생각도 시대에 따라서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시고 변해왔다. 그런 역사들을 탐구했습니다. 역사가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짧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과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늘 아쉬워야 또 그리고 선생님은 페이스북이랑 뭐 이런 곳에 많은 강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김제도 오셨고 정욱도 오셨고 지난번 고창도 오시고 또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시고 저희도 오늘 처음 맺은 인연이거든요. 더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